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다음 달 말부터 이제 청약 제도가 대폭 개정이 됩니다. 일단은 9.13 대책 후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9.13 대책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요 억제 정책이었잖아요. 이 청약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를 강제적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개정입니다. 여러분들 청약 통장 댁내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이제는 청약 가입자 2,400만 시대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로 이 예치금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청약 가입을 엄청나게 마케팅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또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정입니다. 이 2,400만 가입자 중에 1순위자도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의 청약 통장이 이제 무쓸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 개정은 지나치게 과도해서 죄인 취급은 둘째 치고라도 이 재산상의 손해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분양권도 유주택자,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우선.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중에 75% 이상이 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이 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이제는 유주택자로 간주가 되며, 이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또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이 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이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할 때 주택을 가진 직계 존속은 제외가 된다. 이전에는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가 됐었고요. 이 신혼부부는 기존의 주택의 보유랑은 상관없이 특별 공급이 가능했는데, 무주택자라면 공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부양가족 가점 산정할 때 기존에 이제 직계존속들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는 주택이 있으면 이게 점수가 가점이 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서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에 당첨이 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가 됐다. 자, 이제는 이 분양권 입주권을 처음 이 계약한 날이나 아니면은 시중에 도는 해당 분양권을 이 매수를 해서 잔금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이 유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최초 분양받는 계약 체결일이나 아니면은 시중에 도는 이 분양권을 매입을 해서 이 잔금 내는 날, 요거를 이 주택을 유주택자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국토부는 이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그러나 이 미분양 분양권이라고 해도 최초 계약자에게 매수한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된다. 자, 이것은 주택 공급 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추첨제 공급 방식도 무주택자가 우선제로 바뀐다. 현재는 추첨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유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원래는 이제 국민주택 면적 초과를 하면 50%는 가점제고 50%는 추첨제입니다. 그리고 이 추첨제는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나 동등하게 추첨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부분이 정말 과도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뭐 거의 시기가 안 맞으면 금매 수준으로 집을 내놔야 된다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정부에서 재산의 피해를 보상해 줄 것도 아닌데 너무나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간도 너무 짧지만 뭐 죄인 취급입니다.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그냥 공급 계약 취소와 뭐 과태료 정도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주운전이나 좀 대폭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들 도로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나 좀 더 강화하지, 너무 뒤를 생각을 안 하고 정책을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좋은 작용점도 있겠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청약 누가 합니까? 청약을 누가 넣어? 그러면 임대주택 짓고 공급하는 이 돈 어디서 나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즌은 줘야죠. 1년 정도는 줘야 이사하고 그리고 처분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 공급 방식도 대폭 바뀐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별도로 등록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서 추첨식으로 공급을 했으나 앞으로는 이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됐던 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청약 자격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강화됐다. 현재 민영주택 특별공급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이 세대원, 이게 말이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세대주가 청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다는 말로 보입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가 됐다. 뭐 현재 기준으로만 주택이 없으면 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또 그렇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신혼부부 특공의 의미가 결혼 장려 복지 중 하나인데 이 뭐 신혼부부 특공 자체가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신혼기간으로 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까요? 일단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바로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나중에 혹시 모를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위해서 결혼은 했지만 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집은 샀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넣기 위해서 집을 처분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이런 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지금 현재 이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딱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뭐 기존에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고 없고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원룸에 살고 있었어. 원룸을 사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 혼인신고를 했어.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살려고 해. 근데 나는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럼 나는 신혼부부 특공을 넣지를 못하는 거죠. 뭐 이런 다른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너무 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거를 만질 게 아니라 다른 걸 만져야 됩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금수저가 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거, 저소득층 들어가는 뭐 특별공급 이런 것들이 사실 금수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 편법의 온상에 있습니다. 이 일부 지역은 겁나 비싸요. 겁나 비싼데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되려면 소득이 낮아야 돼요. 소득이 또 낮아야 되거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겁나 비싼데 소득은 작아야 돼. 이 편법을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신혼 희망타운을 신혼 도박타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체가. 이런 것부터 좀 말이 되게 바꿔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 잡는 것도 그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랑 이 무주택자랑은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점이 많죠.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소득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될 수 있지, 지금 같은 이 청약제도로는 금수저의 시장이 됩니다. 소득이 낮은데 이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금수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살면서 이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이 된다. 현재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가 됐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이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서 11월 말 공포 시행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시행이 되면 이 2,400만의 청약 가입자 중에서 쓸모가 없어지는 통장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하면 작용점이 있고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렇게 청약을 가입을 했는데 쓰잘데기가 없으면 우리가 청약 통장을 깨겠죠. 그리고 가입을 안 하거나 진짜 안 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거의 파시즘 아닙니까? 이 청약 통장을 가입을 왜 마케팅을 그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할 거면. 자, 여러분, 청약 예치금 어디다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파시즘적으로 무주택자들을 당연히 이 확률을 증가시키는 건 좋은데, 근데 해도 너무하다는 겁니다. 다 같은 국민이고 좋은 새집 당첨되고 싶어서 이렇게 청약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적선하려고 가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적선하기 위해서 청약 가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청약 예치금 자체가 어디다 쓰이냐면은 이 서민의 주거 안정과 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인 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실질적인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복지를 할 것이면 이 국민임대 아파트 그리고 행복주택 이런 것들의 공급을 늘려야죠. 왜 청약가입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을 합니까? 제발 이 협의와 심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